차가운 빗줄기가 서울의 회색빛 아스팔트를 적시며 도시의 분주함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아침 7시 30분. 출근 시간의 파고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지만 이서연의 세상은 이미 폭풍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 낡은 서류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담긴 USB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과 결의가 뒤섞인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지만 얼굴의 표정은 마치 폭풍을 앞둔 바다처럼 고요했다. 하얀 셔츠는 이미 빗물에 살짝 젖어 있었고 급하게 묶은 머리는 몇 가닥이 흘러내려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달리고 있었다. 우리 더원 그룹은 언제나 신중하고 안정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조카 지훈이도 그런 점을 배워야 할 텐데요. 사업이든 개인적인 파트너를 선택하는 일이든 말입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 그녀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원그룹의 신제품 론칭을 위한 최종 프레젠테이션. 그녀가 지난 6개월간 잠을 줄여가며 매달린 프로젝트였다. 이 기회는 그녀에게 단순한 승진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2년 전, 업계의 거물에게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녀에게 이 프레젠테이션은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무대였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기자석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다. 박민혁이 미리 심어둔 기자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운명은 항상 얄궂은 장난을 치기 마련이다. 발표 자료에 아주 미세한 오류가 발견되어 새벽 내내 밤을 새운 탓에 그녀는 출근 버스를 놓쳤다. 택시를 타기에는 지갑 사정이 녹록지 않았고 지각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국 회사에서 운영하는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앱을 켜고 목적지와 출발 시간을 입력하자 텅 빈 화면에 그녀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 한 대가 나타났다. 아우라 그룹의 차라는 설명이 떴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예약을 확정하고 앱이 안내하는 대로 정해진 픽업 장소로 뛰었다. 이서연 씨께 질문 드립니다. 강지훈 총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별다른 직업 없이 지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총수님의 어떤 점에 끌리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졌다. 픽업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일반적인 카풀 차량과는 전혀 다른 위압적인 분위기에 그녀는 잠시 주춤했다. 혹시나 다른 차일까 싶어 스마트폰을 확인했지만 앱 화면에는 분명히 탑승 대기 중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우산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를 신데렐라를 꿈꾸는 백수이자 돈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로 몰아가려는 악의적인 질문이었다. 강지훈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서연이 그의 팔을 살짝 잡았다. 제가 할게요.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서연 씨 맞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정중했다. 서연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 마이크를 잡았다. 네, 맞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다. 네. 기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그녀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다. 차 안은 은은한 가죽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고요함이 감돌았다. 앞좌석에는 운전기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혹시나 해서 카풀 서비스 앱을 다시 확인했다. 탑승자 한 명이라는 메시지가 그녀를 헷갈리게 만들었다. 탑승자가 그녀 혼자라는 뜻인가? 아니면 운전자 외에 다른 탑승객이 있다는 뜻인가?
그녀의 솔직한 인정에 장내는 순간 술렁였다. 그때였다. 그녀의 뒤에 가려져 있던,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감을 감추고 있던 또 다른 인물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짙은 남색의 맞춤 수트를 입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생긴 한 남자였다. 그의 굳게 닫힌 입술과 차가운 눈빛은 그가 이 공간의 지배자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고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는 듯했다. 저는 강 총수님을 만나기 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께 끌린 이유를 물으셨지요. 그건 그분의 지위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가진 비전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차는 일반적인 카풀 차량이 아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남자의 개인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사과라도 하려 했지만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몸을 웅크린 채 창밖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한순간에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서 들었던 더원그룹의 미래 전략을 자신의 언어로 완벽하게 재해석하여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소외된 계층을 돕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회사의 청사진을 차가운 데이터가 아닌 따뜻한 이야기로 풀어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박민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네 부사장님, 상황은 정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저는 그 비전을 품은 남자를 본 것입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고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비전은 자신의 인생을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서연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가 통화하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눈에는 깊은 고뇌와 짜증이 서려 있었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는 잠시의 정적 끝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을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강지훈과 더원그룹의 위상까지 한 단계 격상시켰다. 박민혁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저희가 6개월 동안 공들인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처참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대로는 주주총회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늘 흐르던 어색한 침묵 대신 미묘하고 짜릿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이서연은 증명했다. 그녀는 이 게임의 졸이 아니라 판을 뒤흔들 수 있는 퀸이라는 것을. 200억 원의 손실. 그 단어는 그녀의 귀를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통화 내용을 계속해서 엿들었다. 그는 상대방에게 프로젝트 실패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었다. 시장 트렌드 분석 실패, 브랜드 이미지와의 불일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비자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했다는 점. 강지훈은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여자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경애와 놀라움, 그리고 그 자신도 미처 정해 내리지 못한 뜨거운 무언가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더원그룹의 경쟁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평소에도 그들의 마케팅 전략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최근 프로젝트는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소비자들의 감성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돈을 쏟아부어 화려한 광고를 만들었지만 그 안에 영혼은 없었다. 자선 갈래서의 완벽한 패배는 박민혁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값비싼 크리스털 잔을 벽난로에 던져 박살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상류층의 질서와 규칙이 이서연이라는 이름 없는 계집애 하나 때문에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고 눈은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섬뜩한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현재로선 회사의 손실을 줄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부사장님, 제가 이번 주 주주총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기획하고 진행한 것이니까요. 그 계집애, 보통 내기가 아니야. 내가 봤어. 그녀는 그가 통화를 마치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불쑥 말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그녀가 지금 얼마나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 그는 자신의 오른팔인 최 이사를 호출했다. 최 이사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나타나 주인의 명령을 기다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이서연 그 계집애의 과거를 뒤져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어떻게든 흠집을 찾아내 짓밟아 버릴 구실을 만들란 말이다. 이번에는 모든 걸 걸어서라도 저것들을 끝장내야 해. 내 계획에 이런 변수는 없었어야 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남자는 통화 중이던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매섭고 차가웠다. 박민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지훈을 얕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지훈의 옆에 있는 서연을 얕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닌 지훈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무기를 무력화시키기로 결심했다. 서연의 과거는 그에게 완벽한 표적이었다. 실례지만 지금 그 프로젝트는 폐기해야 합니다. 갈라 이후 강지훈과 이서연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그들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그 거리감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존중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처음으로 함께한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지훈은 딱딱한 말투로나마 그녀의 활약에 대해 칭찬 비슷한 말을 건넸다. 그녀의 돌발적인 발언에 남자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어젯밤 당신의 대처는 훌륭했소. 박민혁은 당신에게 망신을 주려 했지만 당신은 오히려 그를 이용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했지. 더 이상 돈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어요. 지금의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소비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강요하고 있을 뿐이었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에요. 회사의 손실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이미 등을 돌린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단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과의 계약에 명시된 부분이니까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칭찬에 동요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차가운 정의를 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애로 발전하고 있었다. 서연 역시 그가 약속한 대로 더원그룹의 정보팀을 통해 자신의 과거 사건에 대한 자료를 조용히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자신의 옛 회사였던 오리온 코스메틱의 내부 자료와 2년 전 그녀의 해고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요청했다.
차라리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담은 신제품을 론칭하세요. 과거의 실패는 과감히 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기업이라는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소비자들은 당신의 실패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용기와 진정성에 감동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잃어가고 있는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민준 비서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다. 대표님께서 지시하신 일은 아닙니다만 그녀의 말이 끝나자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할 말을 다 했다는 만족감과 함께 곧 이 무리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예감에 불안했다. 이건 제 과거를 씻어내는 일인 동시에 박민혁 전무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는 반드시 제 과거를 공격할 겁니다. 그가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실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마침내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여기서 내려주십시오.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김 비서는 결국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서연은 밤늦게까지 오리온 코스메틱의 서버 데이터와 당시의 언론 보도 자료들을 분석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진실이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 운전기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곳은 더원그룹의 본사까지 아직 20분이나 더 가야 하는 거리였다. 위태로운 평화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여기서 내려주십시오. 남자는 단호하게 다시 말했다. 최 이사의 보고서는 박민혁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 보고서에는 이서연이 오리온 코스메틱에서 근무했던 시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업계의 주목을 받는 에이스였던 사실. 그리고 회사의 부장을 내부 고발하려다 역으로 회사 기밀 유출 혐의를 뒤집어쓰고 해고당한 뒤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전말까지. 물론 보고서의 내용은 진실이 교묘하게 왜곡되어 그녀를 의도적으로 회사를 망치려 한 부도덕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차가 갓길에 섰다. 이서연은 남자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박민혁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주제를 모르고 완벽해. 이 정도로도 충분해. 저 계집애는 감히 내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마. 이서연 씨. 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딱딱했다. 이름이 이서연 씨 맞습니까? 그는 자신이 돈으로 매수해둔 타블로이드 신문사 기자에게 이 파일을 넘겼다. 그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언론을 이용해 이서연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고 그녀를 강지훈의 옆에서 떼어놓는 것.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이름만 확인했을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빗줄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가 차 문을 닫자 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미끄러져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그녀는 멍하니 서서 그가 사라진 거리를 바라보았다.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회장이라는 사람에게 훈계질을 했으니 이 업계에서는 그녀의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녀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차가운 빗물을 맞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방금 그녀를 떠나간 그 남자가 바로 더원그룹의 총수 강지훈이며 그가 그녀의 제안을 듣는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의 세상은 비에 젖고 있었지만 그녀의 운명은 이제 막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더원그룹 강지훈 총수의 예비 배우자. 과거 산업 스파이 혐의로 해고 충격 단독.
흙수저 신데렐라의 추악한 과거, 블랙리스트 실업자에서 재벌가 안주인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신분 상승. 이서연은 쏟아지는 빗 속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지만 내면의 혼란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자신의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불운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을 뿐인데 왜 이토록 가혹한 시련이 그녀를 덮치는 것일까? 그녀는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었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온라인을 도배했다. 기사는 이서연을 유능한 남자를 유혹해 인생을 역전시키려는 교활하고 야심만만한 사기꾼으로 매도했다. 자선갈래서 그녀에게 환호를 보냈던 대중은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그녀에게 악플 세례를 퍼부었다. 이서연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빗물에 젖은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구겨진 셔츠를 대충 펴서 정리했다. 그녀의 눈은 다시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절망은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무모한 상황에 처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감히 그룹의 총수에게 직언을 한 것도 모자라. 비에 젖은 꼴로 회의장에 들어서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더원그룹의 거대한 유리문을 향해 걸어갔다. 파장은 컸다. 더원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강지훈의 검증되지 않은 예비 배우자에 대한 불안감은 투자자들을 동요하게 만들었고 이 사회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더원그룹 본사와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앞은 그녀의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웅장한 로비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숨이 막혔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높은 천장에서 쏟아지는 빛은 마치 신의 계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젖은 신발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을 의식하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젖은 행색과 불안한 눈빛을 보며 멸시와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뉴스 화면을 보고 있었고 지우는 분노에 찬 이사들의 전화를 받느라 지쳐 있었다. 그들의 동맹이 첫 번째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다. 40층. 그녀는 마침내 회의실 앞에 도착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이미 회의가 시작된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누군가 그녀를 맞이했다. 디자인 1팀의 최민준 팀장이었다. 그는 겉보기에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서연의 재능을 시기하는 불안정한 불꽃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이서연 씨, 하마터면 주인공 없이 시작할 뻔했네. 그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지각을 비꼬았다. 사실인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서둘러 자리로 향했다. 회의장 안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더원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이미 긴 테이블을 따라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압박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가 노트북을 연결하고
프레젠테이션의 첫 페이지를 띄우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로비에서 허둥대던 겁먹은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과 열정으로 빛나는 프로페셔널이 서 있었다. 그가 묻는 것은 그녀가 사기꾼이냐는 것이 아니었다. 기사의 핵심 내용, 즉 해고와 블랙리스트가 사실이냐는 확인이었다. 서연은 그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의 입장을 이해했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하게 진실을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완팀 이서연입니다. 지금부터 더원그룹의 기존 코스메틱 라인 에글라의 리브랜딩 전략 뉴 웨이브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해고당한 것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 누명을 썼어요. 거대한 비리를 폭로하려다 그들이 먼저 저를 파멸시킨 거예요. 전 그들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디자인 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의 침체된 제품 라인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브랜딩 철학이었다. 그녀의 컨셉은 대담하고 혁신적이었으며 소비 심리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브랜드가 어떻게 소비자의 감성과 연결되고 그들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지우는 대답 없이 그녀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이성적인 경영자라면 여기서 그녀를 내치는 것이 맞았다. 그녀는 이제 더원그룹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리스크가 되어버렸다. 이사회는 당장 파혼하라고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그의 논리에는 차 안에서의 그녀의 총명함과 갈래서의 당당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죄인의 낙인이 찍힌 그녀의 눈에서 수치심이 아닌 꺾이지 않는 자존심과 결백을 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논리가 아닌 직감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보던 임원들은 점차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의 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열정은 전염성이 강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의 무대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발표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모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좌절을 이겨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 한 번의 발표에 쏟아부었다. 그는 인터폰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발표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이서연은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팽팽했던 긴장감이 더욱 날카롭게 변했다.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보자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김비서, 내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도록 해. 그리고 지금 당장 법무팀 전체와 PR 위기 관리팀 전원을 내 집무실로 소집해. 강지훈이었다. 그리고 그는 서연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 서렸던 냉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뒤로 김민준 비서가 따르고 있었다. 지우는 어느새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하지만 새것인 정장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즉시 회의실의 공기를 바꿨다. 최민준 팀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우는 손짓으로 그들을 앉히고 서연에게 발표를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회의실 뒤편에 관찰자처럼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로비의 그 남자가 여기에 있다. 순간 그녀는 호흡을 잃고 말문이 막혔다. 그들이 이 전쟁을 시작했어. 이서연 씨. 하지만 그의 시선과 마주친 순간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다. 그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발표의 마지막 부분을 힘차게 이어갔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무거운 무게감을 담아 불렀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끝을 내는 거야.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임원들 사이에서 감탄 섞인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분명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다. 한 상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질문했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군요. 특히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브랜드 철학에 녹여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서연 씨의 생각이 궁금하군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들을 갈라놓기 위해 시작된 적의 공격은 역설적으로 위기라는 불길 속에서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서로 묶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완벽한 동지가 되어 있었다. 기자회견이라는 방역의 무대가 그렇게 마련되고 있었다. 서연이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최민준 팀장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그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제가 이서연 씨를 지도하며 이 컨셉을 개발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제가 구상했던 핵심 철학은 바로 진정성이었습니다. 요즘 세대에게는 그는 마치 아이디어 전체가 자신의 것인 양 유창하게 말을 이어갔다. 서연은 충격과 실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임원들 앞에서 상사를 반박할 용기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기자회견 전날 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더원그룹의 최고 변호사들과 PR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그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모두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은 냉철하게 상황을 지휘했지만 이 전투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닌 이서연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다른 임원들은 내부 사정을 알 리 없었고 최 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이대로 그의 공으로 모든 것이 굳어지는 듯했다.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부터 차분한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강지훈이었다. 오늘 모인 이유는 단순한 위기관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을 부수고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이서연 씨에게 있습니다. 초의 팀장, 방금 설명한 소비자 심리 분석 모델. 작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던 앨런 차우 박사의 이론을 응용한 것 같은데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얼어붙은 초의 팀장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 이론의 핵심적인 한계, 즉 온라인 페르소나와 실제 자아의 괴리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생각이지. 그의 말에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을 것이었다.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가슴을 짓눌러왔던 억울한 진실을 지금 이 순간 이 거대한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모두 쏟아내야 했다. 그것은 지극히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최민준 팀장은 완전히 허를 찔렸다. 그는 지훈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지훈은 그가 말을 끝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이서연 씨가 답해보시오. 이서연 씨의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최선의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회였다. 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다.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오 박사의 이론은 온라인 행동 분석에 매우 유용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은 그녀는 차오 박사의 이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모델이 어떻게 그 한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켰는지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결합하여 온라인 페르소나 이면에 숨겨진 소비자의 진짜 욕망을 파악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것은 그녀의 상사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깊이 있는 이해도를 보여주는 답변이었다. 강지훈의 말에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이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2년 전 오리온 코스메틱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했던 시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시 그녀는 촉망받는 디자이너였고 회사의 사활이 걸린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는 그녀의 모든 열정과 능력을 쏟아부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이제 모두가 이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 최민준 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서연에게 길고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인정과 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최 팀장에게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다. 그러다 어느 날 서버 데이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데이터가 경쟁사로 유출되고 있었고 그를 통해 막대한 자금이 특정 하청업체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회의실에 남겨진 서연은 다시 한번 세차게 뛰는 심장을 느꼈다. 그는 거짓말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두 사람 모두를 시험했다. 그리고 그는 그만의 방식으로 그녀를 구해주었다. 그녀는 충격에 빠진 상사의 얼굴과 방금 대표가 사라진 문을 번갈아 보았다. 혼란스러움, 감사함,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는 왜 그녀를 주목하는가? 그녀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심장은 그의 존재를 향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파고들었고 마침내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노부장이 건설 계약자와 짜고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연은 증거 자료를 모두 모아 이사회를 위한 보고서를 준비했다. 그녀는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정의는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이서연은 여전히 회의실에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에게 쏟아졌던 박수갈채는 이제 차가운 침묵으로 바뀌어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최민준 팀장은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고 이서연을 향한 증오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다른 동료들의 시선 역시 질투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방금 어떤 거대한 벽을 넘어섰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제가 보고서를 완성하던 그때 노 부장이 먼저 손을 썼습니다. 그는 제가 해당 데이터를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거짓 증거를 제 컴퓨터에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웠죠. 이서연 씨, 잠시 대표님께서 찾으십니다. 권력과 연줄이 없었던 서연은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다. 회사는 유능했던 그녀를 헌신짝처럼 버렸고 업계에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어 그녀의 미래를 완벽하게 파괴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강지훈의 비서 김민준이 들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초의 팀장의 얼굴이 다시 한번 굳어졌다. 그가 아니라 그녀를, 그것도 직접 대표가 부른다는 것은 그들의 관계에 있어
명백한 권력 이동을 의미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혹시 이 모든 것이 그의 고도의 연극이었고 이제 이 모든 소란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묵묵히 그를 따라 회의실을 나섰다. 서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최고 전문가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서연이 단순히 돈을 노리고 강지훈에게 접근한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은 희생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엘리베이터는 거침없이 건물 가장 높은 층으로 향했다.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고요함 속에서 서연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지난 2년간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거대한 힘의 중심은 항상 고요하고 차갑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김민준 비서의 안내를 받아 강지훈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강지훈의 변호인단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그들은 더원그룹의 막강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2년 전의 사건을 원점부터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PR팀은 기자회견 전략을 세웠다. 변명이나 부인이 아니었다. 외면당했던 진실의 공개를 약속하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들은 피해자의 가면을 벗고 정의를 위한 투사의 이미지를 입히기로 결정했다. 집무실은 광활하고 미니멀했으며 그 자체로 위협적이었다. 최고급 가구와 최첨단 장비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공간 전체에서 느껴지는 냉정하고 단호한 분위기는 어떤 화려함도 압도했다. 그는 커다란 통유리창을 등진 차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도시 풍경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그가 마치 이 거대한 도시 전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오전 10시 그는 서연이 들어왔음에도 한동안 돌아보지 않았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그의 시선이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재능, 그녀의 열정, 그리고 그녀의 과거까지.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강지훈의 손을 잡은 이서연이 연단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침착하고 담담한 그녀의 모습에서는 오히려 강한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안주시여. 그녀의 폭탄 선언에 기자들은 술렁였다. 진실이 아니라고 부인할 줄 알았던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그녀에게 의자를 가리켰다. 서연은 묵묵히 그가 가리키는 자리에 앉았다. 진지한 비즈니스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는 것과 다릅니다. 저는 부패를 고발하려 했던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려 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이서연 씨의 프로젝트 뉴 웨이브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아직 불안정하고 당신은 그것을 성공으로 이끌 힘이 없지. 기자들은 웅성거렸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강지훈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을 압도할 만큼 힘이 있었다. 그의 직설적인 말에 서연은 숨이 막혔다. 그는 그녀의 가장 예민한 약점을 찔렀다. 그녀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녀에게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 권력과 자원이 없었다. 저는 제 동반자 이서연 씨의 결백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더원그룹은 오늘부로 그녀의 해고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공식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상사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훔치려 했고, 이 사회는 당신의 배경을 문제 삼을 거야. 당신은 혼자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없어. 강지훈의 선언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단순한 개인의 스캔들은 거대 기업 간의 정의 구현 전쟁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대중들은 흥미로운 스캔들에서 거대 기업의 부패에 맞서는 한 여성의 비장한 싸움으로 시선을 돌렸다. 여론은 순식간에 강지훈과 이서연의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하게 동정심이 서려 있는 듯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들이 회견장을 나서는 길에는 더 이상 야유나 비난의 목소리가 없었다. 대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의 용감한 결정에 대한 응원을 보내는 듯했다. 서연은 지훈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이들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싸워야 할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진정한 동맹이 되었다. 나는 당신에게 힘을 줄 수 있어. 당신의 프로젝트를 회장 직속의 특별 프로젝트로 격상시키고 모든 필요한 자원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 이제 그들은 단순히 박민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본격적인 방역에 나설 참이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심장이 쿵하고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꿈도 꾸지 못했던 제안이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잡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더원그룹의 진실규명 TF팀이 가동되자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그들은 기자회견에서 강지훈이 선언했던 대로 이서연의 오리온 코스메틱 사건을 원점부터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집무실 한켠에 마련된 비밀 상황실에서는 최고 변호사들과 IT 전문가들이 서연이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2년 전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가고 있었다. 서연 역시 그들과 함께 밤낮 없이 작업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었고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진실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그는 그녀의 의심을 읽은 듯 말을 이었다. 나는 곧 내 자리를 위협하는 박민혁 전무와 전쟁을 벌여야 해. 그는 교활하고 야심이 넘치지. 이 사회와 주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나를 공격할 약점을 찾고 있어. 나는 그에 맞설 게임 체인저가 필요해. 노 부장이 서류를 조작한 건 맞지만 그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꾸밀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의 권한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보며 당시의 금융거래 내역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돈이 단순히 하청업체로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시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세탁되고 있었습니다. 이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를 추적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당신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 당신의 재능은 이미 증명됐지. 그리고 당신은 돈이나 명예보다 더 간절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녀의 통찰력에 전문가들은 감탄했다. 그들은 서연을 단순한 제보자가 아닌 이 사건을 함께 해결해 나갈 최고의 전략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조용히 그녀의 곁에 서서 그녀의 분석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신뢰와 함께 그녀가 2년 동안 홀로 싸워야 했던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말은 그녀의 허를 찔렀다. 그는 그녀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자신이 만든 것으로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 그리고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 그들은 먼저 노 부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서연이 해고된 직후 그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돈의 출처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교묘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이 유령 회사들은 모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그 실소유주는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더원그룹의 막강한 자원과 강지훈이 고용한 최고의 화이트 해커는 달랐다. 그들은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마지막 방화벽을 뚫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당신에게 제안할 게 있어. 당신의 프로젝트 뉴웨이브를 나와 함께 성공시키고 박전무를 무너뜨려 주시오. 그 대가로 당신에게 꿈도 꾸지 못할 권한과 보상을 약속하지.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당신의 과거를 조사하고 당신의 누명을 벗겨줄 수도 있어. 늦은 밤, 상황실의 모든 불이 꺼지고 오직 모니터의 푸른빛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을 때였다. 모니터에 떠오른 이름은 노부장에게 돈을 보낸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 그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강지훈과 이서연 그리고 김민준 비서는 숨을 멈췄다. 모니터에 떠오른 이름은 다름 아닌 박민혁이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단순히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미래가 담긴 계약서였다. 서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이 제안은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잡아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죠. 하지만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서연의 과거와 지훈의 현재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었다. 오리온 코스메틱이 참여했던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의 배후에는 박민혁의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만약 서연의 내부 고발이 성공했다면 노부장뿐만 아니라 박민혁의 비자금까지 세상에 드러날 판이었다. 그래서 박민혁은 노부장을 시켜 그녀를 제거했던 것이다. 2년 전 그녀의 커리어를 망가뜨린 적과 지금 지훈의 자리를 위협하는 적은 처음부터 같은 인물이었다. 박민혁은 지훈의 총수 자리를 차지하는 동시에 자신의 비리까지 숨기려 했던 것이다.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강지훈의 입가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그저 돈의 굶주린 희생자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협상할 줄 아는 전략가였다. 강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그가 혐오하는 모든 것, 탐욕, 비리, 비열한 음모가 그의 삼촌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의 손길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따뜻하고 굳건했다. 첫째, 저는 단순히 당신의 꼭두각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 권한과 최종 책임은 저에게 주십시오. 둘째, 저는 당신의 모든 정보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원합니다. 저는 단순히 프로젝트 매니저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과거에 대한 조사를 당신에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제게 모든 권한을 주십시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공허한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던 운명 공동체였다. 계약서의 차가운 조항들은 함께 싸워온 시간 속에서 뜨거운 동지애와 신뢰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강지훈은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이 게임의 졸이 아니라 판을 뒤흔들 수 있는 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군. 강지훈이 분노가 서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방어는 끝났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야. 조소, 당신의 조건 전부 받아들이지. 그는 주주총회에서 박민혁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이서연이었다. 그녀가 가진 데이터와 증거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는 즉시 비서를 불러 계약서에 그녀의 요구사항을 추가하고 서명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펜을 건넸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녀의 필체는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나누었다.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의 탄생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를 들고 집무실에 거대한 창가로 다가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상징이었던 도시의 풍경이 이제는 거대한 전쟁터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위험한 도박에 뛰어들었다. 두려웠지만 2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늦은 밤, 두 사람은 지은의 집무실 창가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거대한 전쟁터에서 반짝이는 수많은 전략들 같았다. 그들을 갈라놓기 위해 시작된 적의 공격은 역설적으로 위기라는 불길 속에서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존재가 없이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약이 체결된 후 이서연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 마련된 개인 스위트룸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펜트하우스는 최고급 가구와 최첨단 장비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감탄보다는 낯선 이질감만이 느껴졌다. 낡은 트렁크를 끌고 그 거대한 공간의 한복판에 섰을 때 그녀는 마치 우주선에 불시착한 외계인처럼 느껴졌다.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가 끝을 내는 거야. 서연 씨, 그녀의 새로운 삶은 강도 높은 훈련으로 시작되었다. 김민준 비서는 그녀에게 일종의 재벌가 입문 코스를 교육시켰다. 그의 눈은 서연을 단순한 사람이 아닌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할 하나의 작품처럼 평가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녀의 스위트룸에는 하루의 스케줄이 담긴 두툼한 서류철이 배달되었다. 재벌가의 복잡한 족보와 파벌 구도를 암기하는 것부터 수십 가지에 달하는 식사 예절,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상류층으로 보이게 만들어줄 스타일링까지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산과 같았다. 서연은 그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의 끝까지 함께 가야만 했다. 이서연 씨, 더원그룹 창업주 가문은 강지훈 대표님과 박민혁 전무 두 계열로 나뉩니다. 박 전무님은 그룹의 부동산 사업과 금융 계열을 담당하고 계시며 야심이 대단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원그룹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드레스룸에서 그는 이서연의 옷깃을 여며주었고 서연은 그의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었다.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계약서의 차가운 조항들 대신 말없이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눈빛이 오갔다. 그들의 손길은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의 의무가 아닌 전장으로 나서는 동지들의 굳건한 신뢰를 담고 있었다. 네, 박 전무님은 최근 몇 년간 더원 캐피탈을 통해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를 다수 설립하고 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사회 내부에서도 그의 파벌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요. 준비됐습니까? 강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서연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녀는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각 인물의 성향과 약점을 분석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데이터로 구조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관계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 관계도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박민혁 전무와 그의 파벌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전략 지도였다. 김민준 비서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그저 운 좋게 대표의 눈에 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나를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서연이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서연 씨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주주 총회장은 거대한 전쟁터와 같았다. 수많은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거대한 기자단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박민혁은 승리를 확신한 개선 장군처럼 여유롭게 장내를 누볐다. 그는 이 사회의 대부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두었고 여론에 휩쓸리기 쉬운 주주들 역시 결국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강지훈을 한번 흘끗 쳐다보며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사람의 관계 역시 데이터의 한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예정된 수순처럼 박민혁이 긴급 동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연단에 서서 위선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강지훈과의 관계는 여전히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들은 오직 다음 주에 열릴 더원그룹 연례자선 갈래에 대한 전략회의를 할 때만 얼굴을 마주했다. 그 행사는 그녀가 세상에 강지훈의 동반자로서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무대였다. 회의는 주로 밤늦게 이루어졌다. 지훈은 하루의 피로가 잔뜩 쌓인 얼굴로 나타나 냉철하게 보고를 받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더원그룹은 언제나 신중하고 안정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기업의 안정성과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책임 경영을 위해 박 전무 측은 이번 갈라를 기회로 당신을 공격하려 할 겁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당신의 배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실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는 그럴듯한 말들을 늘어놓으며 교묘하게 이서연의 스캔들을 언급했다. 자신의 사생활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리더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 위대한 기업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는 총수로서의 치명적인 판단력 결여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저를 깎아내리기 위한 공격이지만 저는 그것을 저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박민혁의 말이 끝나자 그는 강지훈 총수에 대한 불신임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였고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의장이 투표 시작을 선언하려는 순간이었다. 조소, 잠깐만요. 의장님.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다. 투표하시기 전에 제 동반자와 제가 주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프레젠테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 리스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필요한 대화만 주고받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지훈의 고독을 엿보았다. 거대한 기업을 이끌고 있는 젊은 리더 모두가 그를 우러러보지만 그의 옆에는 진정으로 그를 이해하고 함께 걸어갈 사람이 없었다. 그는 그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비록 지금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지만 그녀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계약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었지만 사실상 서로에게 가장 외로운 동반자였다. 박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예상치 못한 방역이었다. 강지훈은 서연에게 눈짓을 보냈다. 서연은 모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당당한 걸음으로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자선갈래서의 불안한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장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어느 날 밤, 전략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서연은 지훈이 창밖의 야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다. 여러분, 지금 더원그룹을 위협하는 리스크는 2년 전에 조작된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장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진정한 리스크는 바로 여기, 우리 눈앞에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파트는 진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조작되지 않은 오리온 코스메틱의 원본 데이터, 사건의 타임라인, 그녀의 컴퓨터에 심어졌던 거짓 증거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박민혁의 유령 회사에서 노부장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금융거래 내역이었다. 지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뭔가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했다. 장내에서는 경애와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박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건 모두 거짓이야 라고 소리치려는 순간 프레젠테이션의 주제가 바뀌었다. 아무리 유언 때문이라고는 해도 이 거대한 기업을 걸고 저 같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당신의 믿음을 배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우는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이전보다 훨씬 희미해져 있었다. 배신 당신은 이미 당신의 가치를 증명했어. 당신의 분석 능력과 통찰력은 그 어떤 재벌가 자제보다 뛰어나지. 나는 당신의 능력에 투자한 거야. 그리고 스크린의 화면은 더 큰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박민혁의 유령 회사는 노부장뿐만 아니라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가 지난 수년간 더원그룹의 여러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자금을 횡령해 왔는지, 그 돈이 어떻게 노부장에게 흘러들어간 비자금 계좌와 연결되는지가 정교하게 드러났다. 서연의 사건은 거대한 범죄 기업의 작은 일부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 나왔다. 박민혁이 자신의 측근과 나누었던 대화의 비밀 녹음 파일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 안에는 더원그룹을 차지하려는 그의 검은 야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신에게서는 돈이나 명예보다 더 간절한 무언가가 보였어. 그것은 진실을 향한 열망이었지. 나는 그 열망이 배신을 능가할 만큼 강력하다고 믿었소. 당신은 나를 배신할 수는 있겠지만 당신 자신을 배신하지는 않을 테니까. 증거는 완벽했다. 장내는 경악으로 가득 찬 침묵에 휩싸였다가 이내 거대한 혼돈으로 폭발했다. 박민혁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구는 보안 요원들에 의해 봉쇄된 후였다.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를 외면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의 대답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그에게 단순한 계약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희미한 연민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알지 못했지만 서로의 고독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차가운 정의를 넘어 점차 인간적인 교감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서연의 옆 연단 위로 올라섰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비장하고 결연했다. 마침내 갈라가 열리는 날 밤, 서연은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드레스룸에서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실크 드레스를 입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목을 감쌌다.
전담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녀를 완벽한 상류층 여성으로 변신시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며칠 전 빗속에서 떨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이서연이 아닌 강지훈의 동반자라는 이름에 잘 만들어진 인형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목표를 위한 과정임을 알았다. 이것이 제가 싸워왔던 진짜 리스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암적인 존재를 우리 회사에서 도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거울을 통해 그녀는 뒤에서 자신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던 지훈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평가하는 분석가의 눈빛이 아닌 이제 막 전장에 나서는 동료를 바라보는 전우의 눈빛이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채 굳어있는 박민혁에게로 똑바로 걸어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정의가 집행되는 그 순간 이서연과 강지훈은 승리의 설계자로서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의 냉기가 아닌 공통의 목적을 달성한 동지들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준비됐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다. 주주총회장의 혼란은 박민혁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면서 막을 내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은 그가 가장 경멸했던 두 젊은이에 의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로맨스가 아닌 전쟁이었다. 주주총회장의 혼란은 박민혁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면서 막을 내렸다. 그 후폭풍은 거했다. 더원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고 박민혁과 그의 부패 네트워크에 연루된 모든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더원 그룹은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지만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주주들과 국민 앞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대대적인 내부 개혁에 착수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리더십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더원그룹은 부패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고급 슈트와 우아한 드레스가 뒤섞인 공간은 거대한 권력의 축제장이자 동시에 치열한 심리전의 전장이었다. 이서연은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채 강지훈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겉모습은 완벽한 상류층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서연의 삶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녀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녀는 단숨에 정의의 아이콘이자 천재 전략가로 떠올랐다. 수많은 기업에서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그녀는 강지훈의 곁에 남았다. 그녀는 더원그룹에 신설된 브랜드 혁신센터의 최연소 센터장이 되어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과 통찰력은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블랙리스트에 오른 불운한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쟁취한 진정한 승리자였다. 강지훈은 그녀의 긴장감을 눈치챈 듯 귀에 속삭였다. 긴장하지 마. 오늘 당신은 내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임무를 완수하는 거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팔을 잡은 그의 손은 단단했다. 이것은 로맨스가 아닌 전쟁터로 향하는 동료의 격려였다. 그들이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수많은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고 그녀를 향한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쏟아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그들의 계약 기간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지훈과 이서연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어색하거나 차갑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막 할아버지의 묘소를 다녀오는 길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첫 번째 적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박민혁 전무였다. 그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께 정식으로 당신을 소개해드렸어. 강지훈이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 동반자라고. 아이고, 우리 지훈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꼭꼭 숨겨두고 있었구나. 서연은 말없이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계약은 서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제 그 목적은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완벽한 동맹이었고 그는 그녀에게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아 주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다.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을 시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는 지훈을 향해 짧은 포옹을 한 뒤 서연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차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강지훈은 서연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들이 작성했던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가 들어있었다. 계약 파기 확인서와 함께 그녀의 이름으로 된 막대한 자산 증서가 들어있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성공 보수, 그 이상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 양, 실례지만 어느 가문의 따님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워낙 아는 분들이 많아서 말입니다. 약속은 지켜야지. 강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게 들렸다. 이제 당신은 자유야. 원하는 곳 어디든 가서 당신의 날개를 마음껏 펼쳐.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해. 그의 질문은 교묘한 공격이었다. 그는 서연이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그녀에게 망신을 주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서연이 당황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가장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서연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그들이 처음부터 약속했던 결말이었다. 완벽한 해피엔딩. 하지만 어째서인지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도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고 창밖의 도시를 응시하고 있었다. 박 전무님, 저희 가문은 그리 유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신 역사 선생님이셨거든요. 아버지는 제게 늘 말씀하셨죠. 사람의 가치는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결말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흠잡을 데 없이 우아하고 현명했다. 박민혁의 속물적인 공격을 오히려 자신의 강직한 가치관을 드러내는 기회로 바꿔버린 것이다. 박 전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며 지우는 속으로 감탄했다. 첫 번째 위기를 넘겼지만 공격은 계속되었다. 지훈이 잠시 다른 투자자와 이야기하는 사이 박 전무의 아내와 그녀의 친구들이 하이에나처럼 서연에게 몰려들었다. 서연의 돌발적인 질문에 강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애써 감정을 감추며 말했다. 이게 우리 계약의 조건이었으니까. 호호호. 서연 양, 오늘 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려요. 혹시 파리에 있는 엘 가문의 디자이너 작품인가요? 제가 워낙 그분 작품을 좋아해서요. 계약은 끝났어요.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그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의 냉기가 아닌
진정한 감정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부러 그녀가 모를 법한 예술 작품이나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그녀를 공영에 빠뜨리려 했다. 서연은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제 계약이 아닌 당신의 마음을 듣고 싶어요. 강지훈 씨, 사모님, 제가 엘 가문의 작품을 감당하기엔 아직 미숙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드레스는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저의 분석적인 성향과 강인함을 담아내고자 했다더군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저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강지훈이 지난 몇 달간 억지로 쌓아 올렸던 이성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주먹을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대답은 상대방을 칭찬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우아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서연의 대응에 잠시 주춤했다. 그러다 한 명이 실수인 척하며 그녀의 하얀 드레스에 일부러 레드 와인을 쏟기까지 했다. 원하지 않아. 이 결말을 원하지 않아. 어머나 미안해서 어쩌지 이런 비싼 드레스는 세탁도 어려울 텐데. 그의 목소리는 간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을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내 심장은 이미 내 통제를 벗어났었는지도 몰라. 당신의 총명함에 감탄했고 당신의 용기에 반했어. 그리고 당신과 함께 싸우면서 나는 당신 없이는 내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당신은 내게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어. 내 인생의 구원자였고 내가 사랑하게 된 유일한 여자야. 그들은 서연이 울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서연은 잠시 얼룩을 내려다보더니 이내 침착하게 웨이터에게 소금과 탄산수를 부탁했다. 그리고는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다. 그의 절절한 고백에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녀 역시 지난 시간 동안 그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고독, 그리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괜찮습니다. 사모님, 하얀색은 때로는 무언가를 더하기 위해 비워두는 색이라고 하더군요. 덕분에 제 드레스가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 되었네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했던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어요. 바로 당신이었어요. 그녀의 재치 있는 대응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특히 미술계의 거물이자 더원그룹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인 박 회장이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천을 느끼며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실수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만남은 이제 운명이 되었다.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그들은 계약 파기 확인서를 찢어버렸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담긴 새로운 계약서를 썼다. 헤어허, 저 그림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처음 보겠구려. 유리는 평생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서로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박 회장이 그들 쪽으로 다가오며 연회장 벽에 걸린 추상화를 가리켰다. 서연은 와인 얼룩을 응급처치하며 박 회장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마음의 계약이었다. 저는 미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데이터 분석가로서 저 그림을 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회장님, 무질서한 혼돈 속에서 모든 선과 색이 결국 하나의 안정적인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더군요. 마치 최근 더원그룹이 보여준 과감한 시장 진출 전략을 보는 것 같습니다. 1년 후 더원그룹의 창립기념일 행사. 강지훈 총수와 이서연 센터장은 나란히 서서 직원들의 환호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재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파워 커플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옥상 정원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기댄 채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독창적인 해석에 박 회장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평생 예술을 사랑했지만 그런 관점에서 그림을 본 적은 없었다. 그는 서연과 한참 동안 예술과 경영 전략의 유사성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서연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대신 경청하고 질문하며 노 회장의 지혜를 이끌어냈다. 생각해보면 그날 내가 당신 차를 잘못하지 않았다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요? 강지우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서연은 그가 준 대본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무대를 창조하고 관객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계약자가 아닌 강력한 아군이었다. 박민혁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그들의 대화를 방해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서연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증명해준 셈이 되었다. 어떻게든 만났을 거요. 강지훈이 그녀의 머리 위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당신 같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 스스로 빛나기 마련이니까. 내가 못 찾았을 리가 없지. 그날 밤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박민혁의 연설 순서였다. 그는 연단에 서서 자선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척하며 교묘하게 지훈을 공격했다. 그의 말에 그녀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도시의 불빛을 함께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총수와 직원이 아닌 모든 의미에서 동등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카메라는 반짝이는 거대한 도시를 배경으로 선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비추며 그들 앞에 펼쳐진 눈부신 미래를 암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지 저 개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박민혁 전무님은 왜 작은 중소기업의 말단 직원 하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던 걸까요?